한미 군당국이 지난 13일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을 열고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도 열려 한반도 유사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네. 우선 지난 13일이죠.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한미 안보 협의회의 SCM이 개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회의 내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서 동맹의 공고함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미 동맹 7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향후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청사진을 마련했거든요. 확장 억제 노력을 향상한다. 동맹의 능력을 현대화한다. 그리고 지역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이 세 가지 핵심 축을 담은 한미 동맹 국방 비전을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 동맹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첫 번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개정을 했습니다. 억제 역량을 한층 강화했죠. 특히 이 전략을 통해서 미군의 조기 경보 위성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대북 감시 요격 체계를 최첨단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두둔하지 말라. 이걸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내용이 논의가 됐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한미 확장 억제 3축을 좀 더 구체화하는데 의미를 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이에 맞춤형 억제 전략은 비밀 내용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개정 TDS를 보면 미국의 핵 능력 3축이죠. 그리고 한국의 재래식 전력, 한국형 3축 체계를 결합을 해서 결국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한미가 함께하는 한미 확장 억제를 발전시켰다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확장 억제의 실행력, 신뢰성이 한층 강화됐다고 하는 점, 이 부분이 주목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한미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확장 억제 앞으로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의가 대면과 화상으로 개최가 됐는데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또 내년부터는 3자 훈련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한미일 정상이 지난 8월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중요한 합의를 했어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결국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잖아요. 아마 연내에 그것이 실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사항,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했는데 경보정보 공유와 함께 한미일 연합훈련을 고도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그런 합의들이 이번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와 함께 또 지난 14일에는 한국과 17개 유엔사 회원국의 국방장관 등이 참여하는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렸죠. 참 의미가 깊은데 어떤 성과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6.25 전쟁 당시에 유엔사가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 것을 평가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가 바로 정전 70년입니다. 70년에 이 회의가 첫 번째로 열렸다는데 저는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사 회원국들이 함께 만약에 북한이 6.25와 같은 이 재침을 할 경우 모든 회원국들이 힘써서 맞서서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